네, 이번 코너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3월 10일에 매수했던 유아용품 관련주 제로투세븐입니다. 매수가 8,610원이었고요. 오늘 공시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이 모두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제로투세븐 어떤 전략 또 필요할까요? 일단 제로투세븐의 경우는 네. 사실 추천한 날짜가 3월 10일이 아니면 3월 8일이 맞을 거예요. 아, 네, 근데 8일이 날. 네. 근데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지수가 밀릴 때 종목들이 밀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다소 밀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 그래도 올라갈 만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추천드리지 않는다. 골든마우스 전문가님도 아까 이제 국일제지도 같이 말씀해서 비교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3월이잖아요. 3월은 이제 상장 폐지가 나오는 시즌이기도 하고 감사 보고서가 이제 의견 거절되면은 거래 정지되고 정리 매매 수순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국일제지 같은 경우도 조금 안 좋은 주가 형성이 많이 나타났고 최근에 뭐 제가 또 생각나는 기업이 뉴지레파마 같은 경우도 이 10,000원에서 4,000원 떨어지면은 많이 떨어졌다. 3분의 1 토막 났다 하는데 1,000원대까지도 이렇게 떨어지고 거래 정지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바이오 종목들에도 그렇고 뭐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기업의 모멘텀이 없고 좀 기초 체력이 단단하지 않은 종목들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추천드릴 때 포인트로 저출산 관련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렸고 테마에 대한 부분이 좀 장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오늘 오르지 않으면 안 가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제 출산율 관련해서 이슈는 계속 나오잖아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네. 아이를 안 낳아요. 네.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출산율 0.8명에서 0.7명대로 내려오고 네. 정부에서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수혜를 받을 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재무를 체크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일단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꾸준히 영업이익을 매출액을 내고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아니면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네. 지금 구간에서는 지수 하락에 조금 휩쓸린 경험은 있지만 아직은 바닥 구간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에 대한 부분, 상승 추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 전략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보다 약 5% 정도 밀려있긴 한데 더 올라갈 영역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로투세븐 다시 한번 실적의 중요성 짚어주시면서 저출산 관련주로 이 장기적으로 갈 테마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셨습니다. 지금 주가는 지수 하락의 영향을 받았으나 앞으로 상승 추세 남아있기에 매수 유효 구간으로 말해주시면서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2월 1일에 매수했던 화장품 관련주 코리아나입니다. 20일 날부터 이제 실내에서 완전 마스크 해제 소식이 있던데 어떤 전략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지수 밀릴 때 네. 너무 밀린 종목들 있잖아요. 네. 또 원래 어느 정도 3% 5% 이 정도 밀리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밀렸고 당장의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없다. 일단 제가 추천드릴 때의 포인트는 거래량 터지면서 차트 흐름을 돌리는 요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여기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2월 중순 이후로 계속해서 지수가 밀리면서 우리 지수가 일본 기준으로 계속해서 밀렸죠. 이 구간에서 밀릴 때 더 많이 밀렸습니다. 지수 하락폭보다 더 많이 밀렸고 거의 10% 가까이 빠진 구간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단타 자금이고 막 큰 자금이 들어간 게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시 올라올 만한 기업이긴 하거든요. 실적이 있고 화장품 테마 자체가 완전히 죽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볼만하지만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거는 사실 권유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추세를 다시 돌리는 걸 확인하고 3,200원에서 3,400원 정도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만약에 보유 중인데 손실이다. 그러면 조금 가져가 보시는 쪽으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나 지수 대비해서 많이 조정을 받았다 말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략 매수가에서 담았다면 장기적 관점으로는 보유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를 지향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 8일에 매수했던 한네트 CBDC 관련주입니다. 오늘 6,970원 선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3%난 종목인데요. 한네트는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참
좀 네. 아이러니하다고 느끼는 게 네. 목표 수익률 15%를 제시를 했는데 네. 딱 15%에서 1, 2% 정도 모자라게 계속 그 가격만 딱 오더라고요. 네. 7,000원을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오늘도 6,970원까지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노란톡방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 지수가 장 초반에 굉장히 흔들렸었잖아요. 네. 오자마자 이제 9시 1분, 2분 이 시간에 그냥 KL의 한네트 이 두 종목 그냥 방송 추천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 하셔라.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네트도 오늘 매도에 대한 전략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제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전략 받아보신 분들은 그래도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을 거다. 6,100원대에서 매수를 드렸는데 15%에 대한 목표 수익률은 조금 미달됐습니다. 1, 2% 정도 미달이 되었지만 네. 지금 내려오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전략을 볼만하고요. CBDC에 대한 이슈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CBDC가 이제 중앙 디지털 화폐인데 이 중앙 디지털 화폐 앞으로 이제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지금도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부분 원화에 대한 부분도 이제 다 지폐를 사용하지 않고 그 디지털 칩으로 아니면 이제 전자상 거래로 이렇게 이동이 된다. 그런 이슈를 받을 때 키오스크 관련주 그리고 이런 CBDC 관련주 이슈를 받으면서 한네트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다.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 다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매집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영역이고요. 올라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0%, 15% 올라왔을 때는 차익 실현을 좀 해두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노란톡방 오시면 그런 전략들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네트 오늘 장중 고가 19% 터치하면서 6,970원 선으로 터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오는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 말해주시면서 CBDC, 이 중앙 디지털 화폐 다시 재료가 살아나면서 모멘텀 받을 수 있게 매수 신규 접근 가능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10에서 15% 상승 시 수익 실현해보는 것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24일에 매수했던 MS 오토텍입니다. 아까 특징주에서 말해주셨는데 이런 2차 전지에서 자동차 부품으로 테마가 옮겨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추천 주신 종목인데요. 네. 또 어떤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이 종목은 추천드리고 나서 너무 빨리 올라갔었어요. 네. 제가 3월 달에 바로 올라가면서 목표 수익률 10% 이상 초과 달성을 하고 이 종목은 이제 19%까지 수익률 달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도 저평가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2,300억인데 보면은 네. 그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조단위예요, 조단위. 조단위 매출액을 내고 영업이익을 600억, 500억, 900억 이렇게 내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2,300억? 말도 안 되죠.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2배는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2배 올랐던 가격을 이미 찍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영역에서 거래량 없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수 밀릴 때 그냥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은 지수가 반등했다가 흔들리는 영역에서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는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저평가 영역이니까 MS 오토텍은 꼭 음봉 구간에서는 매수 전략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잡는 거는 좀 권유를 드리지 않고요. 조금씩 나눠 담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충분히 이제 10% 20% 이상 수익을 줄 만한 종목이니까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MS 오토텍, 현대차, 기아주 매출처로 두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20% 가까이 수익 달성한 종목인데요. 현재도 수익 구간에 위치하고 있죠. 주가 실적 대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인 만큼 응봉시 매수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3월 2일에 매수했던 철강 관련주 경남스틸인데요. 최근 이런 철강, 경기 민감주가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경남 스틸뿐만 아니라 네. 다른 이제 철강주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실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네. 너무나도 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도 맞아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기대감만으로 올라갈 제가 그런 뭐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지를 않았어요, 사실. 네.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맞아요. 그거를 준비하고 종목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앞에 뭐 보이시겠지만 이제 제가 목표 수익률 10%를 잡아놓고 네. 이제 지난주에 그쵸, 달성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네. 수익 실현했어요. 근데 참 이게 운이 좋았다라고 정말 아니 그때도 이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다 아셨냐. 아. 그러니까 운이 좋았을 뿐이죠.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네.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이날이 금요일입니다. 이날이 금요일인데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1% 출발을 하면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컸고 네. 이제 금요일 날 또 이제 개파락 출발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하락하는 종목이 한 2,000 종목이 넘어갔었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상당히 적었던 부분인데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정말 갑작스럽게 이제 그 주가가 튀어 올랐던 네.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한 게 운이 좋았다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그 운 속 안에는 그 이 실적 그리고 재료 바닥이라는 요 삼박자가 쓰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대 양봉은 바닥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이제 기업 분석에서 제가 영업이익을 보여드리면서 좋다고. 영업이익이 네. 우상향한다. 네. 우상향 좋은데 이게 주가가 지금 50% 60% 빠졌다 고점 대비해서. 근데 뭐가 무섭냐? 이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리도 이제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는데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에 들어가는데 지금 주가가 12,750원에서 3,000원까지 떨어졌다. 근데 우리가 가만 봤더니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고 있구나. 근데 단지 주가만 싸졌네? 가격만 싸졌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 회사가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주식이라는 게 확률을 높이는 항상 매번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률 높은 싸움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 경남스틸은 그거에 부합을 했던 종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운까지 맞아 떨어지면서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바닥, 실적 그리고 재료까지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남스틸은 수익률 달성 완료한 종목입니다. 매출과 실적이 우상향 나오고 있는 점 짚어주셨고요. 주가는 그에 비해서 고점 대비 50에서 60% 조정받은 점, 또 상승 시기와 부합되면서 이렇게 수익률 달성할 수 있었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한일화학과 위니아 에이드, 또 GS인데요. 중국 관련 모멘텀 묶으면서 한번 같이 AS 진행해 볼까요? 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남스틸도 마찬가지로 중국 네, 관련 맞아요. 리오프닝으로 경기 제가 부양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기대감. 네. 근데 시장이 지금 네. 자체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금 유동성이 많이 없는 네. 시장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또 긴축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역사적이었습니다. 네, 긴축 75bp를 네 번 네. 연속 자이언트 스텝. 그렇죠. 자이언트 네. 스텝을 4번 연속으로 인상을 맞아요. 했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불과 작년이네요. 그죠. 네. 정말 깜짝깜짝 놀랐던 그 시대였던데 네. 네. 작년이었는데 자 우리가 미국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만 보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경제대국 2등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려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긴축을 해서 이 돈들을 이제 걷어들이겠다라고 하고 있는 심산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중국은 탁 우리는 경제를 살리겠다. 경기를 풀겠다. 네. 약간 이런 상반된 그 모습들을 두 국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도 중국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 자, 그럼 제 입장에서 지금 한일화학도 그렇고 경남스틸도 그렇고 위니아이드도 그렇고 아니면 GSE 같은 경우도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과 좀 많이 연관이 돼 있는 리오프닝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제가 편입을 시켜놨는데 왜 그러냐? 이게 지금 부각을 받지 않으니까 네. 싸니까 왜 주식을 제값 주고 매수하기 싫으니까 사실 가치가 변하지 않고 단지 가격이 싸졌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치가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값이 똑같으면 저는 별로 좀 매수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싸면 쌀수록 더욱더 큰 이익을 또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되게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되게 비슷합니다. 비슷한 맥락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넉넉하게 좀 매수를 하셔도 되는 구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손절가도 잡아드리고 아니면 목표 수익률 그리고 그 가격 전략들은 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한일화학도 그렇고요. 아니면 위니아이드도 그렇고 GSE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우리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내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종목들 이 골든마우스 종목들이 부각을 받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아휴 이거 진짜 가긴 가는 거야. 네. 아유 언제가? 근데 경남스틸 갔죠. 네, 그렇죠. 운 좋게 갔죠. 네. KG 모빌리언스 갔죠. 네. 운 좋게 갔죠. 네. 네, 갑니다, 여러분들. 네. 결국 중요한 건 실적 바닥 재료예요.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이 종목들도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부각을 잘 받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크게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잘 담아가고 모아가고 했던 그 투자자분들께서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한일화학도 그렇고 위니아이드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위니아이드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무난하게 좀 담아가실 수 있는 구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하실 필요 없고 천천히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은 노란톡방에서 요 친구들 언제쯤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되나요? 이런 네. 세밀한 전략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도 많이 참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E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유 금진님 네. 겨울철 다 금진님. 끝났는데 네. 겨울철이 다 끝났는데 이거 그냥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들 결국 이 천연가스, 이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요. 중국 지금 PMI 지수가 11년 만에 최고치로 그 지표를 찍었습니다. 이 PMI 지수가요. 그렇다는 건 그리고 오펙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의 올해 석유 수요 전망이 늘어날 것이다. 이 천연가스도 가치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종목들 보면은 진짜 안 갈 것 같은데 안 갈 것. 근데 갔습니다, 여러분들. 네. 가요. 결국 바닥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차분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사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일화학, 위니아에이드, GSE 관련 3가지 종목을 한 번에 AS해 봤습니다. 중국 관련 리오프닝 종목으로 시장 관심이 다소 소외된 시기에 저가 매수 관점에서 추천해 주신 종목인데요.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좀 외길을 가시고 계시죠. 이 실적이 탄탄하되 저점 매수 가는 종목, 여기에 재료 나올 시 시세 분출된 종목으로 추천 주신 만큼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시면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략주 자세한 매도 타이밍 더 알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